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신성장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 사업과장 김용구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남북교류협력 담당입니다. 양선재 한동해 물류 담당입니다. 김기찬 철도사업 담당입니다. 윤성호 역세권 개발 담당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신성장 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남북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로선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관계 방향성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시민 공감대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미래지향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교류협력 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동해를 에너지자원 중심으로 접경지역은 비무제 생태환경 조성과 관광을, 환서에는 산업, 물류, 교통 중심으로 한반도 3대 경제벨트를 구성하고 있고 강원도와 속초시는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 및 남북 동해안관광 남북일제 특구 추진 등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2019년 1월에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같은 해 2월에 구성하였으며 2023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 원을 조성을 목표로 2019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선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마인드 함량 및 시민 공감을 위한 특강과 포럼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차질 없이 준비하고 북한 문화 공연 등 토크 콘서트도 연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북방항로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현재 북방항로 재치항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정상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속초항을 모항과 기항지로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국제 크루즈항에 정박 중인 한창해운 보유 선박은 수리비 가다 문제로 정상적으로 배를 띄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선사 측의 판단으로 타 선박 확보를 한창해운에서 지금 물색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강원도와 협력하여 대체 선사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조기 재창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또 다른 방안은 포항에서 운행 중인 두원상선이 동해안 취항을 희망하면서 해수부에 면허 발급을 요청한 상태로 두원상선이 속초항을 물류 기항지로 활용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 따라 대포 농공단지 내 러시아산 명태 보급을 위한 기항지 운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모항 카페리 운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북방항로 사업 재개 시기가 불명확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박이나 선사를 대체하는 노력을 선사 및 강원도와 협력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기항 카페리 또는 화물선 운항은 대상 선박 및 운임요금 절충 등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 두원상선과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속초항 크루즈 유치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2만 9천 톤에서 11만 톤까지 총 18항차의 크루즈 기항이 예정돼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상반기 중 운항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계획된 크루즈 선사 및 용선사는 이탈리아 코스타, 독일 하파크로이드, 롯데관광, 롯데 JTB 등으로 운항 노선은 속초, 부산과 러시아 블라디, 일본 오타루, 사카미나토 등을 운항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원 확보 사항은 도하 11을 각 50%씩 분담키로 되어 있는 크루즈 운항 장려금과 예도선 지원비 등 12억 7,100만 원을 확보하여야 되지만 지난해 강원도와 사전 협의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2020년도에도 계획된 구황차가 모두 취소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당초 계획에 맞춘 크루즈 기항이 불확실한 상황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지만 향후 해수부 및 선사 그리고 크루즈 취항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취항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CIQ와 연계해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승객들에게 신뢰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속초항 예선 상시 배치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현행 속초항의 선박 입출항 시 동해항에서 수시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을 상시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속초항이 기본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출항 선박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항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6억 원이 소요되며 도비와 시비 각 50%씩 분담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18년도에 공동 분담으로 속초항 내 예선을 상시 배치하기로 도하기 협의된 바 있으며 동해항에서 수시 임차하는 경우 1회당 1,500만 원의 임차료가 소요되고 있으나 연간 38회 초과 시 오히려 상시 배치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이며 북방항로 재취항이 정상화될 경우 연간 배강차 내외의 운항이 가능하며 2018년도에 예선 상시 배치 원가 개선 용역 결과 3,400마력의 예선을 상시 배치할 경우 연간 5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재원 확보 사항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계획대로 적기 재취항이 불확실한 관계로 도와 협의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의 예선 상시 배치 재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북방항로 및 크루즈 정상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향후에 북방항로 운항 재개 시기에 맞춰 속초항 내 예선이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배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구간 및 사업량은 강릉 고성 제진 단선 111.7km로 설계 속도는 시속 250km이며 총 사업비는 2조 7,40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16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2020년 7월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고 같은 해 9월 25일 국토부에서 전력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2월 23일 국토부에서 강릉 제진 간 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재원 확보 사항은 정부에서 2021년도 투자비 600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약별 도시개발 중심축 양분에 따른 토지 이용 효율이 저하되고 정주 생활권 단절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됨으로써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숭방을 통한 속초 미래설계 보고회에서 통합정거장 지하화를 공론화한 바 있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정부 계획상 기본 및 실시 설계는 금년도 3월경에 일괄적으로 발주 예정에 있으며 2027년까지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와 연계하여 동시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구간은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 간 6개 구간 단선 93.7km로서 설계 속도는 시속 250km이며 총 사업비는 2조 2,84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은 2016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0년 3월에 국토부에서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같은 해 6월 기본설계 용역 공구별 낙찰 결과에 따라 설계업체를 선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단선 전철 노선 기본 설계한 주민공람 상담 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재원 확보 사항은 정부에서 금년도에 투자비 490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향후 정부 계획상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22년 10월 말까지로 완료하고 2027년 말까지 동해 북부선 철도와 연계하여 동시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역세권 개발 투자 유치 및 홍보 활동 추진입니다. 예정된 역사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적 부동산 거래 사전 차단 등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발 및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17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역세권 주변 노학동 조항도 일대 0.72km 평방미터 584필지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강원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 신청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세권 개발 투자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향후에는 강원도와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 등 개발 사업자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 신규 시책으로 속초항 내양 연안 크루즈 유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 해외여행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와는 달리 향후 국내 여행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이에 대비하여 국내 크루즈 항만을 보유한 자치단체들과 상호 협력하여 국내 내양 크루즈 및 연안 크루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내양 크루즈 운항 노선은 속초, 부산, 제주, 여수, 인천 등 국내 5대 크루즈 항만을 잇는 항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연안 크루즈 운항 노선 계획은 속초에서 울릉도나 독도를 잇는 럭셔리 크루즈 항로를 2박 3일 코스로 운항할 수 있는 선사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지난해 10월 내양 크루즈 사업 추진에 의한 정책 건의를 저희 속초시가 해수부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인 KMI에 건의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해수부와 주관하여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내양 크루즈 공동 유치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자리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 1사분기 중 해수부 주관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관계간 회의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속초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현재 외국적 선박만 입출항이 가능하던 것을 국내 선박도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해수부 및 도 한동해 본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한동해 본부도 속초항 크루즈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의 선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해수부와 관련 지자체 간 내양 크루즈 공동 유치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여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속초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 국내외 선박 동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 관광재단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 사업과 소관 2021년도 시의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성장 사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김명길 의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래설교회 또 보고 준비하실 때 보니까 그래도 나름 뭐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요. 궁금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된 계획은 참 잘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지금 북한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고 있는데요. 매번 지자체 간 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뭐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고 하더라도 자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리스포츠컵은 원산에서 개최를 하려고 2월 중순쯤 지나서 네. 코로나 이 사태를 좀 이렇게 파악하면서 이제 대북 접촉 시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존에 그걸 주도했던 남북체육협회 김경성 이사장이 대북협력관으로 지금 강원도에 와 계셨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그건 지금 지자체와 지자체 간 원산과 속초에 일단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추진하는 거니까 아마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피겠습니다. 일단 그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동서고속화철도의 담당 계장님도 배석해 주셨지만 고속화철도 관련된 정보들이 강원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시죠 지금? 상당 부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하고 있지만 여쭤보고 있고, 예. 그 우리가 그 속초하고 지금 강원도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이 나오는 정보들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에서 잘 공유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지금 오셔서 어떻습니까?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 또 우리 강원도에도 물어볼 곳이 있고 네. 또 중앙정부에다가 물어볼 곳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물어보고 있고 해서 네. 또 뭐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아주 특별한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면은 제가 왜 이 말씀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국토부에서 이제 판단하기로는 우리 지하와 역사 지하와 관련돼서 지금 공론화가 돼서 이제 미래설계 보고에 따라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 시민들에게 의견을 이제 청취하고 계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의견 청취는 미래 세대의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시고 토공로반이라든가 교량 이 지나는 부분에 마을과 마을 단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의견 수렴까지는 참 좋으신데 일단은 이게 국책 사업으로 확정이 됐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산이 총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20% 이상 예산이 증감하게 되면 증감할 가능성이 있다. 반지하와나 지하와 이게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고 그때 이제 국토부에서 관계자가 내려와서 국토부 관계자 면담을 했을 때도 이건 사실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참 필요한 조치는 맞지만 문제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20% 이상 증가가 되게 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시작하고 일단 이런 부분들 이 피해 입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좀 관철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은 강원도도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빨리 개통하는 거를 네, 네. 초점을 가지고 있을 네.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뮬레이션 동순방할 때 한 것처럼 네. 도시가 좀 양분되는 그다음에 5m, 12m의 토공이 들어서고 네, 그다음에 네. 조망권이라든지 네. 또 소음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네, 그 네. 부분 저도 반지하나 지하로 해서 깔끔하게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와는 또 달리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네. 15% 이상 증감이 되는 경우는 예타를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네. 시기적으로 좀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 것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뭐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네.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아마 시 홈페이지도 아마 게시하고 동해에서 사회단체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3월 중에 이제 시민 원탁 회의에 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의원님들과 논의 자리를 가져서 정리되는 걸 가지고 네. 그 의견대로 이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동별 그 미래설계 보고회 때 주민 설명도 듣고 저도 이제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청취를 이제 쭉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역사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나왔고 그리고 지금 그 소양포를 지하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고 그러나 결론은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결론은 조기 착공을 우선 해야 된다. 조기 착공이 우선이 돼야 된다. 조기 착공 후에 이 내용을 좀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원탁 회의에 상정해서 의견 듣고 최종 그 의회 의견을 들으실 게 아니라 미래설계 보고회 때 의견이 지금 어느 정도 수렴을 시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속초시의회가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사항들,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들, 사실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철도와 환경부가 계속 그 협의를 미뤄왔던 부분들, 이런 미뤄왔던 부분들 때문에 환경부에 항의 방문하고 국토부 관계자 이런 항의 방문과 관련돼서는 계속 우리가 그런 역할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그 이후에 추진 과정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사실 그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이 토공노반 교량 이런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외부에 유출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언론지상에 방송에는 이 시뮬레이션이 명확하게 아예 방송에 나온단 말이죠. 토공노반 지나는 곳, 교량.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잘 그거는 이제 네. 저희들이 돈 순방을 하면서 미래설계 네네. 보고회 때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보안의 가치로서는 또 언론에서도 이제 정확한 걸 가지고 네. 언론에 보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시에다가 그걸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쪽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설명을 듣고 내용을 들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언제쯤 이 의견을 종합을 하셔서 국토부에
정부에 이제 건의하실 생각이신가요? 시장님 의견은 제가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네네. 다만 이제 현재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우리 그 기획예산과하고 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좀 주민 의견을 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또 원탁회의 또 시민 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네네. 그런 것이 이제 연속적으로 해서 뭐 3월 이후에 정리가 되면 아마 그 주민 의견을 가지고 이제 정책 방향을 결정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일단 그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입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수렴 과정이 늦다 보면 조기 착공이 늦어져서 정시간에 우리 개통하는 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럽게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 오면서 좀 주장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나 이제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작이 벌써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근데 한 가지예요. 이 왜 공론화를 시키냐, 공론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의견이 있으신 분들 제가 양쪽을 다는 아니지만 수렴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공론화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그 우리 시민의 피해, 토지 활용도와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세요. 아, 이게 나중에 향후의 속초를 위해서는 지하화나 반지하는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러나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이 아닌 국책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현명하게 좀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항로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북방항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 그 한창 그 최승환 대표를 와 이제 그 도항공해운과 그 실무진들하고 이제 속초에서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했는데 이제 한창해운 쪽에서의 그 의지는 지금 저 배는 일본에서 7년 동안이나 서 있다가 속초로 가지고 온 배다. 저 배로는 도저히 운항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게 80억 원의 선박 비용이 들어갔고 그 외에 이쪽으로 속초로 가지고 오면서 들어가는 비용 뭐 여러 가지 하면 한 100억 정도를 들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배의 가치가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스크랩 처리하면은 고철 처리해서 필요한 것을 쓰고 이런다면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창증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요소에 호주하고 중국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고철 가격이 굉장히 2배 이상으로 뛰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처리하면 한 60억 정도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 뭐 30억에서 60억이니까 그 예산을 저 배를 스크랩 처리해서 그 예산하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 선박을 물색하는 걸로 국내에 있는 선박 중에서 자기네들이 점 찍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저희들한테 항차 운항 장려금을 높여달라. 그 높여달라는 게 너무 좀 많은 돈을 요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까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장님 저 답변 듣느라고 1분만. 과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창강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답변이 7년 동안 세워 있는 배를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갖고 들어왔는데 의원님들하고 현장 방문해서 그 배 안에 구조도 이제 봤습니다. 하다못해 콘센트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가져왔단 말이죠. 결국은 몰랐던 모임입니다. 30억 정도 든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예. 13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배를 가져올 때 배를 가져오기 급급한 거예요. 북방항로 일단은 선점을 해놓고 그러려고 이제 가져왔다라는 의심을 계속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배를 가져와서 지금 다른 배를 찾을 테니까 지원금을 더 늘려달라는 식으로 일단 참 많이 그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없는 곳이 지금 이 북방항로와 관련된 부분인데 더군다나 코로나19까지 맞물려서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실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또 상황에서 또 국가 간의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신성장 사업가는 좀
일하기가 참 그렇죠. 그 네, 와중에 여건이 이제 좀- 북부선하고 고속철도화가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시공을 하고 있는 찰나니까 아마 하시는 일이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북방 항로 개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물류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물론 관광도 같이 겸비했으면 좋겠지만 그나마 해산물이라도 수입할 수 있는 그 항로 개척이 됐으면 참 희망이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 저 안 그래도 저 농공단지에서 명태가 그 소요되는 양이 네. 연간 한 3만 톤에서 5만 톤 정도가 20개 업체에서 수요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한 그게 되면 톤 그 항차로 보면은 컨테이너 20박스 그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한 50TU 정도가 됩니다. 그 물량이. 네. 그러니까 이거 50이란다. 1,500에서 2,500TU 정도가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속초에서 배가 떴을 때 스테나 데아라인에 옛날에 배가 떴을 때 한 1,000항차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충분한 물량을 댈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논의해 가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공법 내지 이제 발달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속초가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응하는 원물이 많이 모자라는 거죠. 예. 네, 그래 물류 항류가 좀 잘 되도록 참 희망 사항이죠. 저희 모든 예.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나 시민들이나 어쨌든 간에 북방 항로가 개설됨으로써 크루즈가 이제 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크루즈 여행이 또 빛을 발할 때가 있으니까 그게 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물밑에서 열심히 좀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조속한 항로 개설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잠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대비? 항로 개설에 대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예. 준비를 하고 있다. 아 예. 그 지금 이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명길 의원님께서 아까 해서 질문했을 때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을 안 중복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원상선이 지금 동해항에다가 지금 그 해수부에 이제 동해항에 배를 띄우겠다고 해서 기존에 왜 DBS 크루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인수를 이제 두원상선에서 배를 인수를 해서 그 전에 있던 선사는 폐업을 한 상태예요. 그 두원상선이 이제 완전히 인계를 받았는데 그 배를 동해항에서 띄우겠다라고 지금 해수부에다 면허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 한창해운 의견이나 강원도 의견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한창해운에서는 그 코스가 속초하고 중복이 되니까 네.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그 선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든 또 그 두원상선이 배를 세 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화물선하고 로로선하고 화객선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배를 활용해서 우리 그 명태 그 산업에 물류에 이용할 수 있는 그 기항지로서 또 본인들이 기항을 물량만 되면 기항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항까지는 안 해더라도 기항지라도 예, 지금 했으면 좋겠죠. 예. 다만 이제 선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항지로 운영하고 명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물류 시스템을 활성화하게 되려면 선결적으로 냉동 창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얼려서 보관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속초 지금 코다리 협회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물류 창고에다 냉동 창고 넣어놓고 보관하고 25톤 트럭으로 가져와서 100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그때마다 가져와서 쓰는 그런 형태거든요. 저희도 지금 냉동 창고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었고요. 예. 수협에서 하는 거. 수협에서는 지금 냉동 창고가 있는데 네. 거기도 가동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들일 여지는 없는 거고 냉동 창고가 별도로 필수적으로 선결적으로 네. 있어야 됩니다. 신규 시책으로 내항 내지 연안 크루즈를 이제 유치하시겠다 그래서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뭐 국외가 안 되면 국내라도 크루즈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찰나에 지금 이런 된소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코로나가 예방 접종되고 어느 정도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면 크루즈 여행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예. 앞으로 추진을 잘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네네. 해수부에서 속초시만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인천, 부산, 여수 이렇게 제주 이래가지고 각 자치단체끼리 협력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조만간에 아마 회의를 개최하면서 좀 구체화시켜 나가는 걸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속철도와 이제 역사가 되면 그 소야벌에 이제 그 지금은 토지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죠. 예, 토지 허가 거래 역세권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더 불겨지기 전에 지금 제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겠죠. 예, 당연히 역세권 개발 계획의 수립이 돼야 지금은 됩니다.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예. 지금 당장 뭐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서 예. 예, 그래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예, 그런 개발 계획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업무 중에 사실은 지금 밑에 준비를 있지만 좀 확실하게 예, 잘 해야지 않을까. 예. 역세권 발전을 예. 시민들의 그 불투명하게 그 자기 재산을 재산 관리 같은 게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손해 본 쪽도 있고 아니면 반사 이익을 받은 쪽도 있고 그런 거를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예. 불평등한 일이 없도록 예. 사전에 준비를 만반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실 의원님, 예,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앞서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사안들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뭐 이제 동해 북부선 철도라든가 동서 고속화 철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말씀을 들은 걸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추진해 가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어서 좀 현실적인 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7쪽에 그 속초항 이제 예산 상시 배치 추진이 있어요. 네, 당장 이게 이제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미확보 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서 도시비 합쳐가지고 이제 지금 6억 원을 책정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예,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예산이 38회 초과시 해당 1,500만 원 필요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중단되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굳이 이렇게 전기항로로 우리가 개설을 해가지고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보조사업자 선정해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오히려 네 수시 임차의 상황이 훨씬 더 예산에 좀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봐서 네, 왜냐하면 이 예선과 도선이라는 거는 항만 인프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네, 그게 네, 없어서 네. 배가 못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배가 거의 이렇게 많이 띄울 상황이 못 되는 상황에 그렇죠. 무리하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은 아니고요. 아닌 것 같죠. 예, 네. 어차피 이것도 50%는 강원도하고 네, 저희하고 네. 분담해서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논의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좀 적용하기 어렵겠다. 예, 저도 이 그렇게 생각이 좀 생각합니다.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11쪽에 있는 이제 신규 시책으로 되는 내항 연안 크루즈 유치가 지금 이제 국제 크루즈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앞으로도 좀 얼마간은 좀 어렵겠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여행이 이제 그 연안에서 저희 그쵸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보니 모색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이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이제 함께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에 건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답변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답변은 예, 그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우리 청호동에 있는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네. 지금 외국 국적선만 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네. 보안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네. 검색대 지나야 되고. 네. 근데 그거를 내국
내항 크루즈도 이용하고 네. 외국 그렇죠. 국적도 이용하고 동시에 네. 하자라고 네.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여수 터미널이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여수 하나가 유일한 건가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항만 그 항공회원과하고 네. 또 한동해본부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하셨고, 두 번이나 네. 찾아서 건의 드렸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요. 다음 주 문서로서는 아니고 그냥 말씀 나누실 때 예. 긍정적인 검토 정도였던 거죠. 저희들이 이제 아주 의견을 확정된 건 아니고. 아닌데 저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크루즈를 거기서 확실하게 공문을 해줘야 우리가 네. 앞으로 진척을 갈 것 아니냐라고 그렇죠. 예. 해서 그쪽에서 그러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보고 네. 해주겠다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저희 아.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여수 터미널에 방문을 해서 네. 현지 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입장을 밝혀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수터미널을 가서 저희 여기를 와서 점검을 하고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는 크게 적합하고 안 적합의 문제는 없고요. 네. 풀어주냐 마느냐의 문제고 별로 설치할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시설물들이. 네. 예. 대신 여수를 보고 검토해서 예. 결정을 무리하지 해주시겠다. 않는 것인가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네.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글쎄 한편으로는 이게 코로나 전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의 지금 현재 크루즈 산업이 이제 그 국외의 상황들로만 많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지 잘 못했는데 뭐 이렇게라도 좀 내항 연항 크루즈 유치하시는 부분들이 좀 된다면 사실은 이제 이게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또 새로운 어떤 하나의 통로를 좀 마련해 주는 것인지라 저희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건데 왜냐하면 네. 지금 여수, 인천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제주나 이런 데서 다 긍정적이에요. 네. 좋다 이것이 함께 우리 해보자.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야 그 경제가 네. 활성화되지 외국인보다는 네. 한국인이 낫다. 활성화가 되는 데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다 되긴 있는데 그럼 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항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네. 또 우리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남아 있어서 네. 그래서 해수부가 주관해서 해달라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것만큼 이제 시작이 돼서 어쨌든 새로운 상황을 하나를 좀 뚫어보는 거라 저희가 좀 기다려 보면서 잘 진척해 좀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좀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네. 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안타깝게도 과 특성상 과의 의지가 있어도 국내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속초라는 곳이 남북 교류 북방 경초 기지로서에 대한 어떤 그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욕을 가지고 철저히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동서고속화철도 지하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확정을 진 이후에 사실은 작년에 역사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공론화 이후 중앙정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역사 이전은 불가하다라는 비공식적인 통보가 있었고 그래서 역사 이전은 좀 곤란하게 됐고 그 대안으로 우리 소약볼의 토지 이용 효율성 증가와 우리 도시경관 훼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양구나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동서고속철도 역사 지하 반지하 얘기가 다시 이제 나왔고 공론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해 설계 보고회 때 8개 도고 다니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희 의회도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 사회단체, 각양각층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서 또 집행부한테 전달하는 시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하화에 대한 시기의 문제가 왜 지금 나왔냐? 그리고 또 우리 새해 설계 보고회 때 몇몇 분들이 이제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 경관 훼손 방지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 방법이 지하화다. 그럼 찬성을 한다. 근데 우려를 하는 것이 공기가 지연될까봐. 아까 동의원들 얘기했지만 예산 증액에 따른
BC 다시 이제 그 타당성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목표된 2017년도에 착공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게 전제였다는 거죠. 네. 지하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동서고속화 철도가 또 연기가 되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과장님 지금 여기서 한 가지 확인 좀 할 게 109 춘천 구간이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춘천 착공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설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109하고 709가 시작이 됐다라고 그 새 설계 보고회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착공은 저희들 그 지금 작년 6월달에 네. 그 기본 설계가 들어갔고요. 시설 설계가 7월달에 들어갔고 올해 6월달에 기본 설계가 기본 설계 들어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제 기억으로 하반기에 강원도 철도국 과장 예, 속초 출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그죠? 홍 과장님이시죠. 예. 여기서 뭐 말씀은 제가 이름 말씀 못 드리고 그분이랑 뭐 이렇게 시집행부 관계자랑 저랑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지하화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화에 대한 요구를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오간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의장 시절에.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지금이라고 이제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공론화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산 증액에 따른 경제성 조사 BC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 해결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만일 지하화가 속초 역사가 지하화가 되면은 이제 그 미시령 터널 지하에서 나와서 이제 원암진하고 장천진하면서 지하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속화 철도니까 보통 정확히는 모르겠죠. 4, 5km 밖에서부터 지하로 들어와야 되는. 예, 268km 예. 8m 밑으로. 제가 계속 그 전에도 아마 그 과장님 저 신성선 사업가 오기 전에도 지하화가 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무슨 문제냐면은 동해 북부선하고 어차피 같은 역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해 북부선도 지하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술적인 문제를 저기 담당 과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은 동해 북부선 역시 4, 5km 밖에서부터 지하로 들어와서 이제 역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쌍천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쌍천을 지나야 돼 쌍천 밑으로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어떤 전문가가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서 고속화 철도만 지하화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동해 북부선도 지하화로 돼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크게 아니면 제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북부선 지하까지는 예. 왜냐하면 저쪽 그 동서고속화 철도는 예. 워낙 그 높은 지역에 우리 그 위치해 있는 산악 지역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동해 북부선도 어차피 지하로 들어와야 될 거예요. 물론 예, 지하 역사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지는 최소한 못했습니다. 쌍천 전서부터는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쪽 철도 개통의 전문가분이 한번 얘기를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이 동서고속화 철도 그 전에도 이제 지하화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동해 북부선도 지하화가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이제 공론화가 됐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좀 청취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결정을 하고 저희도 정확한 의견들을 집행부에 전달을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우리 북방 경제 시대 내륙 물류 최적화. 그래서 이제 과장님 어차피 부산에서 우리 제진 쪽으로 가는 동해 북부선은 이제 주로 물류가 네. 이제 주류가 될 것 같고 동서고속화 철도는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자형 철도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동해안에서 강릉하고 속초가 유일하게 H자형,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동해 북부선 철도 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지방정부에서 물류 배후단지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남북 물류기지의 전초기지로서 이제 강릉이 최고다라는 이제 보도를 이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역시 아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속초가 더 낫다. 우리 속초 빨리 준비를 하자.
그래서 물류 기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 보고서에 내륙 물류 최적화라고 되어 있지만은 물류 배후 기지 그 엄청난 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고요. 예. 그 지금 저희들이 그 물류 단지 조성하는 거는 뭐 인제든 양양이든 고성이든 강릉이든 어디에서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물류 단지가 조성 속초시 이 좁은 지역에다가는 도저히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역에서 벗어나더라도 연계할 수 있는 상관은 것만 없다. 예, 가면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 되겠죠. 예, 예.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창해운이 재작년에 배 갖고 올 때 80억짜리 사갖고 왔어요. 예. 갖고 와서 여수를 가든 부산을 가든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이쪽으로 와서 리모델링을 하든 여기서 수리를 하고 배를 띄우겠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근데 처음에는 리모델링비가 90억이었다가 130억이 되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넣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사업 못하겠다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철로 처리한 다음에 세 배를 사오겠다라는 과정 중에 사후 부지가 약해진 건 사실이고 그 중에 DBS가 포항으로 갔다가 선사가 완전히 폐업 신고하고 두원이라는 회사가 이제 DBS의 그 자리를 꿰차고 배를 띄우려는 차에 한창해운이 머뭇머뭇거리니까 속초에서 배를 띄우자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외양전기 여객 운송 면허 연장이 됐나요? 한창해운이 작년 10월달에. 예, 올해 9월 15일까지 1회 연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해수부에서 두원 상선에다가 똑같은 노선에 과다 경쟁이 되는데 해수부 입장에서 그리고 저기 동해에서도 해수부에다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외양 전기여객 우송 사업을 두원 상선에다가 이제 올 1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내주나요? 그 해수부에서는 의견만 예. 강원도 의견하고 기존에 우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창해운 의견만 예. 그 긍정적으로 오면 해주는 수 있다고 이제 같은 지금 항로에 예. 두 개 선사에 예. 외양 면허 여객 운송 허가를 해준다고요? 예 의견만 긍정적이면 예. 본인들이 해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사실 블라디보스톡하고 마이주로 노선이 겹치는 것이거든요. 예. 속초와 동해와 차이에 이제 마이주로하고 그 블라디보스톡이 겹치는 건데 예. 마이주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동차 중고 자동차가 화물이 주가 될 텐데 거기 물동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배 두 대가 충분히 캐파는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그러는데 이제 그 여객에 대한 것은 조금 서로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2017년도에 마이주로 갔다 왔습니다. 2015년도에 예. 항만이 한 부산 항만 합니다. 그리고 마이주루에서 차로 1시간이면 그 우리 일본의 경주 같은 교토가 차량이면 1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입지가 좋은 항만이고 그래서 충분히 이 운항만 된다 그러면 경쟁력은 있는 항로거든요. 그리고 지금 블라디보스톡이 아니고 우리 슬라비앙카 블라디보스톡이 지금 선석이 안 나와서 네. 우리 그전 부시장님도 갔다 오고 그 답사도 갔다 왔지만 슬라비앙카로 지금 들어가려다가 슬라비앙카가 도저히 그 항 자체가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상황이 블라디보스톡도 못 들어가고 슬라비앙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자루비노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슬라비앙카로 가려고 그랬죠. 자루비노는 그 전에 동치나무나 블라디보스톡은 문제 왔다 갔다 없고요. 했는데. 블라디보스톡 제가 알기로는 예. 항만에 문제가 없고 예. 자루비노 옛날에 자루비노 항으로 해서 그 장년차 세관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아니 왔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얘기가 제 얘기가 틀린지 아니면 과장님이 예.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못하라 슬라비앙카로 가냐 블라디보스톡으로 바로 가지. 예. 그래서 슬라비앙카로 고집을 하셨거든요. 면허는 이렇게 냈는데 예, 예. 그 자루비노는 블라디보스톡 애초에 아예 얘기가 안 나고 워낙 항만이 예. 노후가 돼서 도저히 그거 그리고 사실 거기는 예. 관광항도 아니고 예. 그건 석탄 실르는 배들이 왔다 갔다 예, 하는 의원님 거예요,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예. 그 선석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심이라든지 그래서 어차피 배가 운항한다면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때 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마무리하시죠. 자, 그럼 바로 마무리 좀 네네.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예인선 관련돼서 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인선이 그 전에도 속초에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옛날에 2013, 14년도에 SMB 1호라고 동해항에서 예. 저희가 그때 이 예인선 관리 사무실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관한테. 예.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소유 예산이 600억이잖아요. 근데 예. 동해에서 갖고 오는 거는
동해항에 예, 그 조합에서 갖고 해서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소요 예산 600만 원 저 6억에 포함되는 게 인건비 뭐 그다음에 운영비 예. 운영비에는 관리비도 들어갈 겁니다.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예. 상주 인원 예. 인건비.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뻥튀기를 어디서 하냐면 인건비랑 관리 사무실 운영비에서 뻥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65일 상근입니다. 이 직원들이 예. 휴일 빼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아갖고 사무실을 가보니까 그때 동진 오피스텔에 사무실이 예.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충분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저기 예인선이 이제 운항을 하려면 사전에 입항 저기 스케줄이 다 나오니까 언제 배가 들어오는지 얘네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잠깐 나타나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동해 가서 또 자기네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한번 발견이 된 적이 있어서 네. 만일 예인선을 이제 지금 아직 예산이 안 서가지고 예. 잠재적 앞으로 향후 항로가 원활히 운항이 되면 이제 예인선을 갖다가 이제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 소유예산 이제 산출을 해갖고 협상을 할 때 그런 예. 부분도 정확히 짚고 가라는 말씀 제가 예, 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 전에 그 예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예. 견적위한 걸로 처리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전문 원가 계산 용역 회사에다가 맡겨서 얼마가 적정한 것이냐, 3,400마력이면 그래서 나온 예산은 아니고요. 예, 여기에 이걸로 해서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예, 그렇게 공고를 통해서 입찰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예. 과장님, 우리 그 이제 동서고속철 시내 구간 노선하고 지하화에 대한 그 시민 공론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그 질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시가 이제 현재 이제 동해북부선하고 이제 동서고속철하고 같이 복합 역사를 지금 이제 설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에 양쪽에서 산악 지형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지하화가 어렵다라는 우리 추정현 의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견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오래전부터 이게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지하 역사의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제기하는 시민들도 이렇게 계셨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웃 그 강릉의 사례를 보면은 강릉도 당초 지상철로 이렇게 설계가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지하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그런 요구와 집단 행동까지 이렇게 하면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하화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저 동서고속철도 계획상으로 올 연말에 착공이 이제 우리 구간 착공 예정인데 우리 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공론화해서 결과물을 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상으로 건설되면 다 아시다시피 도시 단절의 불편함은 물론 우리 시가 천혜의 우리 관광 자연 공간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제1의 관광 도시입니다. 예. 이런 그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 자연 공간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 철도 노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 크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자명하다. 그래서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부당함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공론화해서 어떤 결과물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 조만간에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면 차후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소통을 나눠서
그 주민 의견과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들과 같이 결부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좀 이렇게 심도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또 아까 의원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 지하화를 또 이렇게 공론화하고 또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연될 우려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시가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보다는 나중에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좀 공론화를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종현 의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공론화가 이제 착수가 되는 이제 공론화 시점이지 않습니까? 공론화가 돼서 의견 수렴 기간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권의 논리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왔어요.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 충분하게 의견 수렴하려는 것도 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작 시점에 우리가 환경부가 2개의 노선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협의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벌써 시간이 딜레이가 된 게 한 2년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 공론화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견 수렴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나 어떤 게 지금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지도 같이 겸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모아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시장님도 하면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실까? 제가 왜 의장님 말씀에 이제 잠깐 제가 발언 신청을 했냐면요, 이 내용과 관련된 공감은 똑같이 해요. 지하화가 돼야 되고 지하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2조 8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되면서 매년 국회 얘기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정쟁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내용들 때문에 막힘이 생기면 그런 우려도 같이 겸해서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원초적인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 의견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의장님께서 강릉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강릉하고 지금 여기하고 상황은 좀 다르다. 강릉은 이미 철도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철도가 있던 곳에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뭔가의 그 일정에 맞춰서 가는 쪽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가능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철도가 없어요. 지금 30년 동안 시민들이 동서고속화 철도를 염원하고 이루어진 성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릉하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의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강릉은 기존의 지상화 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지하화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올림픽 때문에 나도 일정이 촉박하고 해서 기존의 철도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골기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지하화가.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이런 어떤 큰 우리 제일 큰 진짜로 인프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서 이제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더 이상 신성사 성장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